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풋볼인사이트 뜨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굴기라는 말 다들 기억하시죠? 천문학적인 투자,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던 그 거대한 야망. 중국 축구는 지난 수년간 우리에게 엄청난 꿈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은 48개국으로 늘어났고 아시아 대륙에 주어진 티켓은 무려 8.5장. 이건 FIFA가 중국을 월드컵으로 이끌기 위해 거의 밥상을 다 차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겠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중국 축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결과는 처참한 실패, 완벽한 실패입니다. 3차 예선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들을 동정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이 거대한 환상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처참한 실패의 민낯을,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저 김준석과 함께 이 믿을 수 없는 추락의 진실 속으로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추락의 서막을 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월드컵 3차 예선 9차전, 인도네시아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중국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경기였죠. 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0대1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 하나로 중국의 월드컵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최종전 결과와는 상관없이 탈락 확정,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경기가 단순한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었다고 단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기록을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슈팅 숫자, 인도네시아 13개, 중국은요, 겨우 5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기를 이겨야 하는 팀이 시도한 슈팅이 상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더 결정적인 유효 슈팅을 볼까요? 인도네시아 3개, 중국은 단 1개. 90분 내내 골문을 위협한 유효 슈팅이 단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력입니다. 경기 내용에서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스코어에서 진 게 아니라 전술, 기술, 투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바로 이 경기가 중국 축구의 축구 굴기라는 거대한 꿈에 비수를 꽂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실패 앞에서 중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냉철한 원인 분석, 미래를 위한 성찰?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희생양 찾기였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를 찾는 데 혈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은 너무나도 예상대로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 중국 언론과 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화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죄목은 바로 이겁니다. 치명적일 정도로 보수적인 전술. 들어보십시오. 그의 전술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오로지 안전한 패스에만 집착한다.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리듬 변화도 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이기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그저 실점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축구,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월드컵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능함의 절정, 그 무기력함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인도네시아전 마지막 30분에서 폭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스코어는 0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30분. 이제는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시켜야 할 판에 동점골, 역전골을 위해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중국은 대체 뭘 했습니까? 중국 언론 소후닷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수와 감독 모두가 수준 낮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점을 만들기 위해 상대를 위협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격을 해야 할 시간에 공격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시 벤치에 있던 감독 역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감독은 벤치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운명이 걸린 팀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대신 안전하게, 천천히, 폼나게 수영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축구는 바로 그렇게 스스로 침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중요한 2연전을 앞두고 무려 2주나 일찍 선수단을 소집해서 합숙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굳은 승리 의지를 보였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저 무기력하고 영혼 없는 축구였습니다. 준비 과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을 감독 한 명에게만 돌리는 건 너무나 순진하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의 본질, 진짜 비극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매체가 중국 언론을 인용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협회를 정조준한 겁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독의 전술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숲 전체가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단기적인 성적에만 목을 매고 조금만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과 선수를 밥 먹듯이 갈아치웁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꾸준하고 일관된 경기력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감독의 전술 실패는 그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체계도 없고 철학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축구 비극의 진짜 원인입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감독의 답답한 전술, 축구협회의 무계획적인 행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감독을 비난하고 협회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실패의 실체에 결코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이 냉혹한 진실은 외부의 비판이 아닌 바로 중국 축구의 심장부, 그들의 레전드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전 중국 국가대표 판즈위. 그가 현재 중국 축구의 현실에 대해 중국 전체를 침묵시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 현재 수준이 이 정도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현재 수준이 바로 이 정도다. 이건 일시적인 부진이나 한두 경기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축구의 진짜 실력, 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슬픈 자화상인 거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이 밑바탕에 없다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도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그 뼈아픈 지적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 이야기의 전환점, 미드포인트입니다. 문제는 한 경기의 전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스템 전체가 속부터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자, 속부터 썩어 들어간 시스템. 그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썩은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결과물들을 하나씩 적나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모래성처럼 취약해진 기반입니다. 중국 언론 스스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탄합니다. 선수들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모든 선수들이 실력 향상이 아닌 오직 돈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구단들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소년을 키우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성적, 단기적인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감독과 선수를 미련 없이 내칩니다. 이게 중국 슈퍼리그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대체 어떤 어린 선수가 축구에만 순수하게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는 돈만 밝히고 내가 속한 팀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한 환경. 이런 모래성 같은 기반 위에서 중국 축구의 백년대계가 자라나길 바랐던 겁니다. 어불성설이죠. 결국 그들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중국 축구의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미 예견된 붕괴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취약한 기반 위에 그들은 축구 굴기라는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온갖 요란한 구호를 외쳐댔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대표팀보다도 못한, 오히려 실력이 퇴보해버린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돈과 구호만으로는 실력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그 현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3차 예선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2차 예선에서 태국을 상대로 골 득실에서 간신히 앞서서 그야말로 턱걸이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이번 3차 예선은 그들에게 주어진 보너스 게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보너스 게임에서 마치 우승 트로피라도 거머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큰 꿈을 꾼 거죠. 그 허황된 꿈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처참한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중국 언론 스스로가 피를 토하며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이 모든 비극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그 피 끓는 자책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보시죠. 과거, 중국은 대한민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3대 강호로 불렸다. 하지만 그 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성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뼈아픈, 가장 잔인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정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의 경쟁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홀로 뒤처지고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처참한 퇴보의 역사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 FIFA가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는 월드컵 본선 확장이라는 특혜, 축구 굴기라는 그 거창했던 구호도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는 이 거대한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 시대는 과연 올까? 여러분, 이 절망적인 질문이야말로 한때 강호를 꿈꿨던 중국 축구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네, 한때 거대했던 용의 추락을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실패를 보며 비웃거나 고소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했던 투혼의 길, 체계적인 시스템 위에서 땀 흘렸던 인고의 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불굴의 정신, 그 길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요란한 구호나 막대한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선수들의 땀방울, 묵묵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중국 축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전문가적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준석의 풋볼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